네, 오늘장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은 하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승은 아닙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회복한다고 하기에도 지금 약간의 탄력 둔화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요. 현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지 스타캐치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통통에서 리스트 확인해 보실 텐데요.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는 그래도 일단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오름세 분위기를 가득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확인이 가장 높네요. 일단은 1위에는 코스피 지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3위에 코스닥 지수, 4위에는 미국의 다우산업지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흐름으로 집계가 되고 대형주들도 함께 좀 오르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조금 지수 자체는 음봉 전환하면서 시초가 대비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200선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고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700선 아래쪽 조금 낮은 쪽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장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탄력 조금씩 나타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4위에 있는 미국의 다우산업지수를 보시면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해서 상승으로 끝맺음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점 부근을 거의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확실히 국내 증시와 이 미국 증시와 약간의 분위기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5위에는 개별적인 종목인데요. LG이노텍입니다. 블룸버그가 사실 애플이 부품 협력업체에 올해 하반기 600만 대 추가 생산을 위한 계획을 취소 통보했다고 전했다는 이 보도 때문에 LG이노텍이 어제는 10%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실제 부품업체들을 확인한 결과 주문 취소 같은 이런 물동 변화는 없었고 9천만 대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LG이노텍도 오늘은 낮은 지점에서 반등을 기록했었는데요. 시장 탄력이 줄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굉장히 낮은 부근에서 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보시면 오늘장 또다시 하락합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전히 힘을 좀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대로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는데 확실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금리 인상 기조에 이렇게 성장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여전히 좀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네, 7위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에 있는 종목 중 하나죠. 이 롯데그룹이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에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은 약간의 오름세 구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8위를 보시면 카나리아 바이오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난소암 치료제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죠.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미국 증시에 있는 바이오젠, 이 부분이 알츠하이머의 신약 임상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투심을 조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케미칼은 오늘 살짝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차 같은 경우 4거래일 만에 외국인 수급이 붙게 되면서 오늘장 오름세 구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 리스트 봤고요. 다음으로 관심상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일단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어제장 좀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는 편이고요. 일단 1위에 있는 샘표를 보시면 자사주 취득 결정 약 1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했던 부분의 차익이 오늘장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대비 상당히 부진한 주가 흐름이 관측되고 있고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 중, 그리고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 2차전지 음극재 쪽으로 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대정화금 있고요. 위에는 미래나노텍, 이렇게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라든지 이렇게 관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쏠려 있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는 희비가 좀 엇갈리거나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고점을 터치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위에는 푸른저축은행이 있는데 이렇게 채권 출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들썩이기도 했었죠. 워낙 증시가 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힘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위에는 코리아 SE, 여전히 관심상위 리스트에 한 번씩 등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플러스가 코리아 SE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장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진홀딩스와 일진머티리얼즈 8, 9위는 좀 함께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롯데그룹의 인수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일단은 이렇게 관심상위 리스트에 투자자분들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10위에는 IMBC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살짝 정치 테마적인 성격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급등 나오는데 특징주에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주가가 사실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신저가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자체가 성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해 6월 24일 사상 최고가인 17만 3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36.2% 정도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가입자가 좀 많기 때문에 이 프로필을 기반으로 광고나 커머스 쪽으로 확장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고 효율적인 마케팅비까지 집행하면서 수익성 제고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몇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것들이 주요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상장을 했었죠.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디스카운트 이슈를 조금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지수사 할인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광고나 커머스 시장이 둔화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가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일단 외국계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는데 7만 원 단 정도를 카카오의 적정 주가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카카오 오늘장까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카카오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확실히 꾸준히 좀 하락하는 주가의 모습을 형성했고요. 물적 분할 이후에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온 모습인데요. 반등은 8월에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무너져 내리면서 바닥에 대한 확인이 어디까지가 될지가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 신저가 추락이 있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이 내림폭이 조금 커지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거의 신저가 부근까지 내려왔네요. 56,100원 단인데 지금 이 부분을 터치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될지 신저가까지는 조금 유지를 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코리아에스이 보실게요. 리튬 플러스가 코리아에스이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코리아에스이는 다음 달 임시 주총을 열게 되고요. 사명도 변경하고 리튬 정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코리아에스이가 공시를 냈는데 리튬 플러스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는 공시였고요. 리튬 플러스가 GP클럽이 양수 예정이었던 구주 281만 3,637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높은 기술력도 있고 시장 전망도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자금을 모두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각을 또 굉장히 자금력이 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좀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수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것 역시나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튬 정제 사업도 확장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사를 직접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양산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충남의 금산군 제1공장은 향후 코리아에스이와의 합병 등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글로벌 리딩 리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일봉으로 코리아에스이 차트 보시면요. 이미 이번 달에 주가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2차 전지주에 편입되면서 주가가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상한가 랠리를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죠. 그래도 한 차례 이렇게 하한가로 추락하는 모습도 한번 나왔었고요. 하지만 조정받은 이후에는 다시 한번 주가 상단 쪽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시더라도 이런 부분들 조금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IMBC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 비속어를 썼다 이런 영상과 관련해서 최초 보도한 MBC 사옥을 찾아서 항의를 했는데요.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마련을 했는데 어제 오전 MBC 서울 상암동 사옥을 찾아서 MBC 조작 보도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민영화가 좀 언급된 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영화가 주가 상승으로 이끌어지는 이유는 최근에 방송 관련 종목들의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YTN 이슈도 있었죠. 한국경제가 지분을 늘리기로 했었고 이 때문에 YTN이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민영화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IMBC 주가도 함께 좀 급등이 좀 나왔다는 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요. 상당히 낮은 부분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어제 실제로 주가가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 긴 장대 양봉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윗골이 달면서 탄력이 굉장히 크게 둔화됐다는 점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통통에서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봤고요. 특징주 3가지 뽑아서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